그리고 전지 전정에 대해서는 좀 일단 일반적인 개념은 평수가 기본 평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수량을 뽑기 위해서 최대한의 수량을 뽑기 위한 나무의 수형을 자르거나 유인하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는 것이 전지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형으로 키웠을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정에 대한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은 절단 전정이라는 거는 이제 칼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똑 자르는 거를 절단 전정이라고 하고요. 소금 전정은 아예 기부를 딱 자르는 거를 소금 전정이라 하는데 보통 우리 대추 농가들은 절단 전정만 많이 쓰시죠. 절단 전정을 싹 하고 해마다 가지를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소금 전정은 가지가 너무 많다. 요 구간에 가지가 막 너무 많아요. 그때 아예 없애버리는 거를 소금 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자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그 샤이고 박사님이라고 나무 전정에 대해서 이론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게 가지 기시고 이게 지피융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다치게 하면은 나무가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 가지 기시 다치지 않게 A, B를 이렇게 자르는 대신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큰 나무 막 벚나무를 전지를 하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이게 쫙 찢어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빗금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톱질을 해가지고 금을 주워놓고 나서 이렇게 A, B로 자르면은 나무가 다치지 않고 상처가 이렇게 옹이 트듯이 이렇게 감싸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해야지 우리가 입줄기를 잘라낸다든가 눈을 두고선 전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눈이 요 마디라고 생각하면 요 마디에 있는데 얘를 이렇게 꼬다리 남겨놓고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꼬다리 남겨놓고 자르면은 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좀 최대한 바짝 하면서 얘가 살이 타고 올라와서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영은 저희가 한 3m 정도 해서 한 12개 정도 가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무 식재된 거리라든가 나무 골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거 당연히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지할 때 좀 중요한 것은 위에서 밑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나무 가지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들이 이렇게 주지들과 부주지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강전정을 했는데요. 강전정을 했어도 서로 가지들을 겹치지 않게 유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지가 한 10개 정도가 된다. 10개를 다 안 겹치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강전정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하단에 있는 가지들은 조금 멀리 두고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가지들은 좀 가까이 잘라가지고 서로 이제 겹치지가 않게 만들어주면서 위에서 봤을 때도 서로 햇빛을 서로 가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이제 용어들을 보면은 원줄기가 이제 주간부가 있고요. 그리고 주지, 그리고 부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에서 올라온다, 주간. 그리고 주간에 붙어 있는 거 주지. 그리고 그 주지에 붙어 있는 거 부주지다. 네,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수채 부위별 명칭은 보통 이런 수관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수관. 나무가 그 지상부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수관이라고 해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수관폭은 이 수간의 폭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 대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과수의 용어 중에서 세 가지를 신초라고 합니다. 세 가지 신초. 근데 이제 대추 하시는 분들 이거를 가지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순. 네. 신초고 그리고 우짜람 가지는 없어요. 우짜람 가지는 없고 덧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초가 자라면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있는 거를 덧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다 자랍니다. 눈에서 튀어가지고 가지가 자라면서 옆으로 나오는 덧가지들이 돌아나면서 쭉 자라는데 이대로 키우면은 열매가 많이 안 맺히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개를 둘까 3개를 둘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순지르기를 하는 게 우리 대추 농가들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는데 여기서 눈이
가지순이 커서 위로 덧가지들이 돌아나기를 하면서 위로 한없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는 가지는 요거 눈을 하나를 두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키우면 되고, 위로 가는 거는 얘네들 높이를 봐서 내가 원하는 데서 높이를 또 자르면 됩니다. 그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요 가지를 자랐을 때 이게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서 옆으로 가는 덧가지가 있고요. 덧가지에 붙어있는 잎줄기가 있는데, 이 잎줄기를 열매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신초랑 잎줄기랑 요것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잎줄기는 잎이 붙어있는 곳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동글동글해요. 화합니다. 꽃눈이 붙어있는 잎줄기, 잎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게 동글동글하게 나타나는 게 잎줄기고, 덧가지는 잎이 붙어있는 겨드랑이에 뾰족뾰족한 이게 잎줄기, 이거 자체가 잎줄기니까 잎줄기가 붙어있는 거 얘는 가지, 그래서 덧가지가 되겠습니다. 요 덧가지를 대추 하시는 분들은 몇 개를 배치를 할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까,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덧가지와 잎줄기를 구분하는 방법,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요거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1년생 나무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거든요. 위로 키운 거를 위에를 똑 잘라 놓고선, 그리고 가지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4개만 두라고 했는데 4개를 안 둬도 됩니다. 이렇게 높이 키웠다 그러면은 나는 목까지 키웠다 그러면은 8개 두셔도 되고요, 가지들을.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위에 쪽만 눈이 힘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8개가 있으면은 아래쪽에는 잎줄기만 나올 수가 있어요. 새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는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키웠다 그러면은 여기를 똑 잘라 놓고, 그 다음 해에 가지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 눈을 내후년에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차는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그리고 여기가 주아거든요. 이 원줄기에 붙어있던 눈이 주아다 보니까 요 겨드랑이가 가장 힘이 센 눈들이 자리에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센 눈을 두고 위로 한 번 더 키워야 되니까 위에 자르고, 그리고 옆에는 혹시 모르니까 2개씩 뒀는데 눈을 2개씩 두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로 받고 옆으로 가지들을 배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약전정의 방법입니다. 강전정이 아니라 약전정의 방법이라서 이대로는 전지를 하시는 거는 복조대추의 경우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묵은 오래된 대추나무다 하더라도 강전정과 약전정의 차이는 새 가지를 많이 두느냐 적게 두느냐 차이인 거예요. 새 가지를 얘를 다 자르고선 끝에를 다 새 가지를 뒀어요. 그래도 그거는 전종을 적게 했지만 세 가지를 계속 다 새로 받기 때문에 강전정과 같은 착과를 세 가지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받는 방법은 약전정이 방법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절단 해가지고 가지를 다 가지마다 새로 받겠다 하는 거는 강전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초 제거와 순지르기가 있는데요. 신초 제거는 왕대추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가지를 두고 딱 잘라냈기 때문에 요 눈을 이제 따낼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약전정 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요 순지르기 하는 거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많이 넣잖아요. 가지를 많이 뒀기 때문에 쓰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나온 대추들이 다 상품성이 없어요, 왕대추는. 그래서 강전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순지르기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키워낸 여기를 전지를 해가지고 나는 이 눈을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를 키우다가 언제 순지르기를 할 것이냐. 저는 요 가지마다 1개씩만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에 이게 2개, 3개씩 덧가지를 두게 되면은 너무 과범무해져요.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만 두고 이렇게 순지르기를 해서 요거를 키우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좀 깨끗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눈이 나온 자리에 혼나바라고 해서 눈과
잎줄기, 열매순들이 한 번에 같이 나오게 돼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미리미리 따주게 되면 여기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쭉 자라는 모습. 요거를 뭐 굳이 이제 유인을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얘는 방향이 딱 맞았는데 방향이 좀 안 맞으면은 유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클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클립을 통해서 얘를 너무 치켜 오르는 거를 옆으로 벌어지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일찍 착과된 대추들이 여기 달려 있고, 얘는 세 가지가 나오면서 착과가 되는 모습이겠죠. 복조는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상품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묵은 가지에 뒀던 대추들은 얘네들이 조직이 좀 치밀하고 해서 건대추로 했을 때 좀 더 품질이 좋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잘라가지고 착과시킨 것들은 얘들은 과일이 빨리 큽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고 그래서 좀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서 생대추로 했을 때 이제 품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과대추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키우고 잎줄기도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리고 엄청 이제 많이 크고 많이 자라고, 그리고 적게 착과가 돼도 열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수확량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복조대추에 착과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잎줄기, 요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전정을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요 가지를 키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 항상 얘가 가지순이잖아요.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잘라놓은 데니까 가지가 이렇게 크면은 요 밑에는 항상 응달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크기 때문에, 클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응달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잎줄기들을 좀 깨끗하게 미리미리 따 놓으면은 요 가지순이 잘 자라서 더 이제 수확량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줄기 제거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고 없으면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관리에 대해서. 이때는 우리가 개화기 때가 우리 대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추 꽃필 때, 꽃 피고 꽃향기가 막 나면서 대추밭에 가면은 막 기분 좋고, 착과될 올해 대추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딱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뭐가 중요하냐, 날씨를 보면서 내일 비가 오는지 모레 비가 오는지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하다가 23일부터 비가 올 거라고 돼 있네? 23, 24 아니면은 27일부터 비가 오네? 27, 28, 29, 30 연속으로 3일 동안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라고 예보가 돼 있으면은 그 전날이라도, 그래서 27일부터 비가 온다 그러면 26일이라도 환상박피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낙과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고, 낙과가 되기 전에 미리 좀 박피를 해놓는 게 되고, 환상박피가 그때 2주가 효과가 있어요. 15일 정도가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환상박피의 효과는 지속시간이 있습니다. 2주라는 지속시간이 있어서 가지박피라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박피를 해가지고 만약에 19일날 환상박피를 해서 2주가 지났는데 다시 또 장마네? 또 장마가 오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또 해야 돼요. 위아래로 상관없이 같은 부위를 또 하려면 더 힘들고, 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위아래로 상관없이 그냥 더 박피를 하시면은 착과율은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낙과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가 착과되는 것을 좀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근데 이제 6월달이랑 7월달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한 번만 이렇게 왕창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착과가 잘 된 거예요. 8월달에 7월 하순부터 8월달에 피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착과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상품성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대추 농사의 첫 목표는 착과율은 좀
지키자. 착과를 어느 정도 좀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품질 관리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열매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착과된 뒤에 손에는 퇴비가 많잖아요. 퇴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결실 쪽 부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퇴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는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린 게 그 뜻이거든요. 뭐냐면은 모든 그 식물들은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필수 원소들이. 근데 질소만 다르다는 거예요. 질소만 이 설비가 아니라 재료 중에 하나예요. 질소만. 근데 질소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많을 때 1차 생산물이 많을 때라는 거는 당이라는 게 많을 때는 질소가 많이 들어가도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또 쓰고 남는 거는 열매로도 쓰고 에너지로도 쓰고 당이 많으면은 근데 당이 부족해요. 언제? 개화기 때 햇빛이 부족할 때는 이 당이 부족한 환경이 됩니다. 그때는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당이 부족한 데다가 질소가 많이 들어 아미노산으로 다 써버리고 에너지나 저장을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기 때 질소를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환상박피라는 걸 해서 당을 좀 지켜주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당이 떨어지지 않게, 얘가 앵꼬나지 않게,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소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열매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질소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질소가 있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뜻인데 근데 퇴비는 보통 봄에 아니면은 작기가 끝난 다음에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쪽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퇴비가 하는 역할이 있고 비료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여기는 퇴비가 하는 건 없잖아요. 퇴비는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을 좋게 만들고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량원소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언제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퇴비를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주든 후에 주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퇴비 주는 시기는 냄새 나니까 퇴비 줘놓고서 냄새 나잖아요. 밭에 들어가기도 싫고 냄새 나니까 그냥 가을에 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활동하고 하는 면에서는 가을에 주면은 겨울 동안 살짝 부숙이 되면서 가스도 날아가고 이런 사람한테 안 좋은 가스도 없어지고 식물한테 안 좋은 가스도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굳이 작기 중간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주지 마시고 퇴비가 아니라 다른 거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 비료 주는 거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토양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주냐고요? 당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포도당 문제라면은 포도당을 높이기 위해서 뭘 줘야 될까라고 결국에 나온 게 이 환상박피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막 수간 주사를 해가지고 막 여기 링겔 받듯이 포도당 주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잎에다가도 뿌려보고 했는데 포도당을 잎에 뿌렸더니 그 그름병이라고 있어요. 잎에 막 시커멓게 막 병이 막 생기는 듯하게 그리고 꽃도 막 다 시커매지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수간 주사를 했더니 이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하나에 막 5,000원씩 팔아요 그 병을. 근데 꽂았더니 하루면 다 없어져요. 매일매일 그거 어떻게 보자. 효과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드는구나. 쓸데가 없네 그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포도당을 내가 직접 타가지고 물에 타서 이렇게 주면 되겠다 해서 그랬더니 포도당이 이게 당분이잖아요. 금방 썩어요. 금방 썩어서 썩은 물이 또 주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직접 주입하거나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하러 번잡스럽게 굳이 할까라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환상박피가 있었지. 그래서 환상박피를 통해서 그 효과를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줘가지고 할 게 아니라 환상박피를 해서 그걸로 착과율을 높이는 포도당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